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plant development하고 animal development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이제 multicellularity 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rigidit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멀티셀룰러리티와 연관을 해서 플라스티시티까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멀티셀룰러리티는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세포로 갈라질 때 이 두 세포의 이 리니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팩터들이 있는데, 애니멀에서는 호메오박스 라고 하는 유전자군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플란트에는 메스박스라고 하는 유전자군이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전자군, 얘네들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인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이러한 그 셀의 리니지를 결정 또는 셀 페이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연성을 보이는 정도가 식물과 동물에서 다른데, 그것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피해갈 수 있는 개체와 그렇지 못한 개체 간의 어떤 분류군상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 멀티셀룰러 스테이지에 대해서부터 배우도록 해봅시다. 멀티셀룰러 스테이지. 자, 이것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멀티셀룰러리티하고 약간 이제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 멀티셀룰러리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에서 2개, 여기서 다시 다른 세포군으로 갈라지는 거라면, 이것은 어떤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로에서 봤을 때, 이제 생활사를 봤을 때 멀티셀을 갖는 시기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스테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애니멀하고 플랜트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애니멀의 경우에는 하나의 멀티셀룰러 스테이지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 플랜트의 경우에는 2개의 셀룰러 스테이지가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개의 멀티셀룰러 스테이지가 서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2개의 스테이지가 반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세대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교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니? 세대교본은 그냥 반수체랑 이배체가 생활사에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죠. 어느 정도의 분류군까지 나타나요? 이제 종류마다 다른데 뭐 반수체가 엄청 짧은 것도, 오케이. 이배체가 엄청 짧은 것. 자, 반수체 세대가 짧은 것도 있고요. 이거에 대비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반수체가 긴. 네? 뭐라고 했어요? 이배체, 오케이. 이배체의 시기가 있는데, 반수체의 시기가, 그러니까 즉 이제 N 상태죠. 핵상이 N 상태와 EN 상태가 있는데, 오케이, 잘 얘기했어요. 집중해서 들어. EN 상태와 N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N 상태로 존재하는 개체들이 있어요. EN 상태로 존재하는 개체가 있고, 그에 비해서 동물의 경우에는 N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는 있죠. 여러분 몸 안에도 N 상태로 있는 세포들은 있어요. 근데 그 개체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나중에 뭐 발견될 수 있으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로서는 N 상태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플랜트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N짜리 세포가 아니라 N짜리의 개체가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고요. 그것이 N짜리의 개체에서 이런 그 생식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2N짜리의 개체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이제 생활사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대 교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등한 개체일수록 N짜리의 개체가 2N짜리의 개체보다 훨씬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요. 그것이 고등한 개체로 갈수록, 고등한 개체라기보다는 고등한 시스템으로 갈수록 2N의 세대가 조금 더 도미넌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식물체를 보면은 2N,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2N짜리의 개체들이고요. 그 안에 N짜리의 세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가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하등한 쪽으로 내려가면 예컨대 고사리를 보면은 고사리는 N으로 사는 개체가 있어요. 그리고 2N으로 사는 개체가 있고 모양도 다르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방 약속을 까먹었어.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걸 동물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 같이 2N짜리의 개체들이 돌아다니고 N짜리의 개체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이제 식물에서 나타나는 이 스테이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제 케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셀룰러 스테이지는 종합을 하자면 애니멀의 경우에는 한 개의 컨티뉴어스한 스테이지가 계속 나타나고요. 플랜트의 경우에는 두 개의 스테이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2N과 N 개체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2N짜리의 개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N짜리의 개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세대 교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메아시스로 가봅시다. 감수 분열인데요. 감수 분열은 아까의 세대 교번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동물의 경우부터 먼저 봅시다. 동물은 N이라고 하는 가메트가 여러분의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조직에서 거기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요. N짜리 개체가 아니라 N짜리의 세포가 딴 데서 만들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플랜트의 경우에는 아까 2N의 개체가 있고 N의 개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2N에서 N의 개체로 나가서 여기는 이제 이 멀티셀 여러 가지 세포가 들어있는 하나 이제 커다란 개체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게 다 N인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다시 가메트를 만들어냅니다. N의 가메트. 그러니까
이 애니멀의 경우에는 EN의 개체에서 어떤 특정한 조직, 이제 생식세포겠죠. 생식세포를 갖는 그 조직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N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해서 플랜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하등한 생명체에서는 N의 개체를 갖고 있고 이 N 개체가 자기가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N의 가메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N 가메트가 두 개가 퓨즈되면 N과 N이 퓨즈를 하면 다시 EN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중요한 특징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애니멀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비해서 플랜트의 경우에는 N 개체에서 감수 분열이 아니라 거의 체세포 분열에 가까운 형태로도 가메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germlin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ermline은 뭐 이것도 안 나와? germline. 자, germline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템셀인데 무슨 스템셀이냐? reproductory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스템셀이라고 하는 게 스템셀이 뭐예요? 줄기세포죠? 근데 왜 동물에 줄기세포가 있을까? 식물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 그죠? 자, 스템셀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 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가 생기니까 이제 스템셀이라는 용어를 썼나 봐요. 근데 어쨌든 생식에 관련된 스템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조그만 정자나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과 같은 전체 커다란 개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전능한 세포라고 우리가 이제 칭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사람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germline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식기관에 있죠. 딴 데 보관하는 사람 없죠? 뭐 액체질소 안에 넣어놓은 사람 없지? 자, 무슨 얘기냐? germline을 보통은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고요. 몸 안에 가지고 있고, 이 germline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부터? 세포 분열, 어떤 세포 분열? 수정을 하고 나서,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수정하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근데 어떻게 알아? 발생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여러분들의 조그만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이제 분열해가면서 이제 태아의 모습을 갖춰가죠.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결국 그 안에 이미 생식에 관련된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에 있고 초기에, 디벨롭먼트의 매우 초기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니멀의 특성이에요. 자, 그와 반대로 플랜트 쪽을 봅시다. 애니멀의 germline, 즉 스perm이나 또는 에그에 해당하는 플랜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뭘까요?
물론 영어로는 sperm이란 말도 쓰고 egg란 말을 써요. 똑같이 써요. 물론 우리가 동물에서 sperm은 정자, 이것은 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식물에서도 sperm, egg란 말을 쓰고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플랜트에도 애니멀의 생식세포하고 같은 또는 이퀴벌런트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밖에서 보는 플랜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의 germline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꽃에 있죠? 고등생명체, 고등식물,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생명체를, 식물체는 우리가 고등하다고 우리가 여기는데 꽃 안에 있습니다. 근데 꽃은 식물체의 몸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노출이 되어 있죠, 일단.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기관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은 몸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동물도 뭐 에그가 이렇게 또는 스펌이 뭐 완전히 몸 안에 있는 게 어떤 특정한 조직 안에 들어있잖아요. 정소 또는 뭐 난소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플랜트의 germline도 꽃이라고 하는 기관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이 큰 틀에 봐서는 결국 몸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은 우리가 디벨롭먼트를 생각해 보면 플랜트의 디벨롭먼트에 언제쯤 나타나죠? 초기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한참 뒤에 나타나요. 꽃이 필 때가 됐다는 것은 한참 뒤에.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후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간 초기하고는 다르게 애니멀하고는 다르게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플랜트의 germline들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의 큰 대비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애니멀과 플랜트의 디벨롭먼트의 차이는 하나는 몸 안에서 germline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주로 몸 밖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엔지오스펌, 짐노스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엔지오스펌은 뭡니까? 그러면 한자로 피자 나자 거기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피자는 피자 이런 거 말고 피자는 우리말로 하면 속시, 겉시 식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나자는 이제 자, 아들, 그러니까 새끼, germline이 나, 벗을 나,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피자는 덮을 피, 쌓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더 노출된 경우도 있으나, 그러니까 완전히 밖으로 노출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조직 안에 들어있으면서 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 두 분류군 다 결국 몸 밖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germline의 형성이 초기에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뒤쪽에 한참 뒤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germline의 디벨롭먼트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germline을 만들어내는 그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자, 몸 안에 우리의 germline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는 장점. 안전하다. 오케이, 좋아요. 안전하다. 뭐에 대해서? 천적에 대해서 안전하다. 천적이 너의 germline을 뺏어가니? 대단히 중요한 germline이구나. 오케이. 준성이는 천적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 안전하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뭐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네?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
오케이.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좋아요.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그럼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안전하다면 환경적 변화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다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온도, 그러니까 좋아요. 온도, 습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저음라인에 일으킵니까? 뮤테이션을 일으킵니다. 이 뮤테이션을 환경적 변화가 자꾸 이거 천장으로 보니까 웃음나. 뮤테이션을 자기 저음라인에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몸 안에 저장을 해놓고 따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리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저음라인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모포제네시스를 보도록 합시다. 모포제네시스는 모포제네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애니멀의 경우는 어떤 마지막 어떤 특정한 어떤 끝이 있어요. 뭐 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끝이라고 합시다. 어떤 defined 된 end가 있어요. 거기까지 발달을 해 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좀 커먼이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디스팅트한 그리고 완전한 바디 쉐입을 갖도록 바디 쉐입을 갖도록 발달을 해 나가요. 이것은 환경적 변화와 여기다 적읍시다. 환경적인 변화와는 상관이 없이 대부분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어떤 엔드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발달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 있는 키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팩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가 100% 담한다고 얘기 못하지만은 이런 형태의 혹시 여러분도 만나 틀린 한번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를 둘을 더해서 여기다가 10cm를 더하고 2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기 키랑 얼마나 비슷해졌는지. 자, 계산해 본 사람 중에 물론 0.1cm 틀린 거 말고 비슷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비슷하다. 틀렸다. 틀리다. 더 컸어요? 틀린 사람들은 더 컸어요? 얼마나 더 컸어요? 7cm, 8cm? 오케이. 그러면 엄마, 아빠의 키에 2를 더하고 10cm를 더한 것보다 7, 8cm가 더 컸다. 오케이. 자,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뭐 맞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면 현재 젊은이들에서는 이 식이 좀 덜 맞는 모양이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결과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예측 가능한 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이 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환경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defined 된 shape으로 나가는 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영양 상태를 좋게 했어.
그랬더니 팔이 3개가 됐으니까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왜 다리가 3개가 됐어요? 아니에요. 물론 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바디 프레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밥을 좀 덜 먹으면 좀 홀쭉해질 것이고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겠지만은 그거 말고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플랜트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모르포제네시스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그 조직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메리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 메리스템은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자면 이러한 형태의 환경적 변화에 의한 모르포제네시스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게 식물의 경우에는 꽃을 적당한 시기에 잘 펴야 되거든요. 왜? 자기의 생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남기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이기 때문에 이 꽃 피는 시기, 타이밍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 꽃 피는 시기를 늦춥니다. 플랜트는. 그래서 그 시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꽃 피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꽃이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꽃이라는 기관이 안 생긴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나와야 될 기관이 안 나왔다면, 사람으로 치면 지금 팔이 나와야 되는데 팔이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머리가 안 나왔어. 한참 뒤에 나와.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모르포제네시스가, 형태 형성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플랜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애니멀은 환경적 변화하고 형태 형성하고 상관이 없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플랜트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해가는, 저희가 그 디벨롭먼트를 조절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이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유연성은 결국 이 어디 갔어? 무브먼트하고 이 모빌리티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의 경우에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피해갈 수 있는데, 플랜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버텨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센싱하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현재 별로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짜로 플랜트하고 애니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겠지만, 자, 먼저 요 슬라이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옆에 그려놔야 될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걸 하나 그려놓으시면 요 슬라이드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소위 진화라고 부르는 이제 리니지입니다. 어떤 커먼 앤세스터가 있고요. 공통의 조상이 있고 여기에서 분지를 해가는데 애니멀 그리고 중간에 플랜트로 플랜트 애니멀로 갈라지고요. 여기에 프로캐리엇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그 분지도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 옆에 화살표를 두 가지를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다 그리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커먼 앤세스터로부터 약 한 3.7, 37억 년 전쯤에 이제 커먼 앤세스터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이제 3.7에서 3.8 정도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유캐리엇으로 갈라지는 한번 분지가 일어나고요. 나머지 것들은 계속 프로캐리엇으로 가고 유캐리엇에서 다시 애니멀하고 플랜트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 그렸던 화살표는 이것이 아마 마이토콘드리아의 트랜스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화살표는 플라스티드, 색소체, 즉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체 같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프로캐리엇으로부터 유캐리엇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로직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네? 그죠? 왜냐면 마이토콘드리아는 플란트에도 있고 애니멀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티드는 애니멀은 없죠. 그러니까 애니멀하고 플란트가 갈라진 이후에 플라스티드가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을 옆에 잘 놔두시고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패턴 포메이션입니다. 패턴 포메이션의 중요한 유전자 분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애니멀은 뭐였습니까? 호메오박스. 플랜트는 매즈박스라고 불리우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플랜트에도 호메오박스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있어요. 여기 플랜트에도 호메오박스가 있어요. 애니멀에도 매즈박스가 있어요. 있는데 비해서 애니멀의 경우에는 이 호메오박스가 훨씬 큰 역할을 하고요. 매즈박스는 거의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플랜트는 매즈박스가 큰 역할을 하고 호메오박스는 별로 유전자 개수도 많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하는 액션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저 두 개의 유전자 군의 액션으로 봤을 때 호메오박스하고 매즈박스는 이 둘 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저 아래서부터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그래야 우리가 이제 로직상으로 가능하죠. 두 개 다 있었는데 이렇게 분지를 해가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쪽은 호메오박스를 주로 디퍼런시에이션에서 택하고 한쪽은 매즈박스를 주로 택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매즈박스, 호메오박스 이 두 가지 군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패턴 포메이션과 버금가게의 중요한 어떤 형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애니멀을 공부하면서 배웠을 텐데요. 앞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배웠죠. 앞뒤 디벨롭먼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앞은 뭐예요? 뒤는 뭐고? 네?
도서 벤트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도서 벤트럴 디벨롭먼트. 자, 사람이나 대부분의 개체들은 이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인데 비해서 앞뒤 대칭은 아니에요. 그죠? 앞뒤 대칭 아니지? 응. 기면 큰일 나. 그래서 애니멀의 경우에는 앞뒤의 디벨롭먼트, 즉 어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지금은 구형 세포예요. 특히 애니멀 셀은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원형, 어디로 돌려도 다 똑같이 보이는 이 원형인데 거기서 어디를 앞으로 할 것이고 어디를 뒤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여기를 앞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앞으로 할 것인가, 또는 뭔가 좀 잘 안 풀려서 꼬이게 되면 이 세포가 갑자기 삐딱해져서 여기도 앞을 하고 여긴 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앞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반대쪽에다 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앞뒤를 결정하는 것이 애니멀의 패턴 포메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플랜트에서는 이런 앞뒤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패턴 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ABACR ABACR 디벨롭먼트입니다. ABACR, ABACR. 발음도 비슷하게 생겼고 글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ABACR 뒤에 거는 B만 D로 바꾸세요. 자, 이게 이제 이 동물에서의 앞뒤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동물의 앞이 어딘가요? 앞이 어디예요? 자, 당연히 여기가 앞이지.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한번 앞을 정해 볼 수 있어요? 앞 어디가 앞이야? 네? 이동하는 방향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옆으로, 뒤로, 고개를 뒤로 돌리면 좋아. 앞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걸 앞으로 정한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입이 있는 방향. 신경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오케이, 그것도 훨씬 좋은,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가 그걸 조금 더 리파인 해볼 수 있을까요? 앞이 어디야? 앞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항상 정의는 중요하거든요. 정의. 센싱을 더 잘할 수 있는. 센싱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센싱을 잘할 수 있는 부분. 센싱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뒤는 센싱을 못하나? 더 잘하는. 뒤에 눈 달린 사람도 있는데. 농담이고요. 자, 동물에서 앞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동물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ABACR, ABACR. 자, 우리가 저번 슬라이드에서 식물은 어떤 특정한 미분화된 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네,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미분화된 세포가 있고 거기서 끊임없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메리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메리스템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이제 없어요. 동물세포에서는. 그냥 세포를 리플레이스하고 세포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거의 끝났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잘못해서 여기다 뭐 하나 발랐더니 여기서 팔이 하나 튀어나오고 여기서 목이 하나 더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칙하게 컨트롤되는 데 반해서 플랜트는 이 미분화된 조직, 그러니까 미분화라는 것은 아직 기능이 결정되지 않은 세포들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제 식물에 따라 다른데 약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다가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해 나가면서 그 분열된 세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개수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이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얘는 어떤 기능, 요놈은 어떤 기능, 요놈은 어떤 기능, 이놈은 어떤 기능을 하는 형태로 분화를 해가요. 분화. 그래서 분열을 해가면서 분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 메리스템 조직은 플랜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메리스템의 일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디냐? 뿌리입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뿌리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장점이 있죠. 생장점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리스템입니다. 메리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뿌리 골무가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 뭐 여러분 바느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끝을 이렇게 커버하는 조직이 보호 조직이 있고요. 이것을 뿌리 골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딩 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배웠던 생장점과 이 메리스템을 연관지어 생각을 해봅시다. 뿌리는 계속 자라죠. 계속 자라요. 자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끝에 여기에 메리스템이 있고 메리스템에서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 그러면 세포가 뒤로 이렇게 쌓이겠죠. 네? 계속 쌓여요. 쌓인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뒤에 자꾸 세포들을 남기면서 자꾸 이제 세포 분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메리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메리스템이 약 한 어디 갔어? 200에서 300개의 세포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고요. 세포 분열을 해서 그걸 다 써버려도 문제예요.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이 메리스템 사이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미분화된 조직이고 여기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애니멀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분화된 메리스템에 해당되는 조직이 세포가 어디 있습니까? 생식기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자리 세포들. 그거는 나중에 성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성체는 아니지만 이거 어떤 특정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들도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골수에도 있어요. 골수는 성체를 만들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조직들, 세포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메리스템에 해당되는 세포들을 우리가 동물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위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템셀은 동물에서의 스템셀은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반면 플랜트의 메리스템은 그것이 자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 계속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플랜트에서의 이론적인 라이프 스팬은
없어요. 그 메리스템이 살아있는 한 플랜트 끝까지 삽니다.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막 1000년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메리스템에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걔도 죽죠. 언젠가는 너무 커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거나 또는 뭐 산불이 난다거나 해서 이제 죽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플랜트의 라이프는 끝이 없습니다. 왜? 이놈이 메리스템이 자기의 파퓰레이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했냐면은 A백시알하고 A백시알하고가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메리스템. 그래서 식물을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일자로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가 땅이고, 아래쪽은 뿌리, 여기에 소위 생장점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또는 메리스템이라고 제가 칭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포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는 루트에 있기 때문에 루트 메리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여기 끝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요. 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꽃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메리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무슨 메리스템이라고 부를까요? 얘가 뿌리면 루트 메리스템이면 얘는 슛 메리스템입니다. 줄기의 메리스템인데, 이렇게 잎을 하나 우리가 그려보고요. 기준점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메리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잎 쪽을 바라보는 것을 죄송합니다. 잎이 아니라 메리스템 쪽을 바라보는 것을 Adex이라고 얘기합니다. D를 쓰라. 반대편, 메리스템 반대편을 Abex이라고 불러요. 제가 동물에서 앞과 뒤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식물에서도 Adec이라고 정하는 이 기준은 어디냐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메리스템이에요. 메리스템을 보고 거기를 향하는 쪽은 Adexia, 반대쪽 떨어진 쪽은 Abexia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복잡하잖아요. 외우기가 힘든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D. 이게 이제 영어가 다 이게 웬만한 것은 라틴, 뭐 그리스에서 왔잖아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문법 공부를 가서, 동사는 영어로 뭡니까? 예? verb죠. 자, 여러 가지 이제 팔품사가 있는데, 팔품사 중에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뭔가요? 부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게 뭐라고요? 예? 뭐라고? 부사인데, 부사가 영어로 뭡니까? adverb예요. 자, 여기서 add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erb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ad를 우리가 이 앞대가리 요 단어를 adex이라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메리스템을 지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메리스템 쪽을 바라보는 것은 adex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도서 벤처하고 Abex이를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자, 동물에서는 앞, 뒤, 식물에서는 앞뒤라기보다는 위아래가 더 맞겠죠. 위아래인데, 여기서는 이제 Adexia, 메리스템 쪽을 향하고 있는 쪽과 그거의 반대쪽. 동물에서는
도소벤트럴 앞과 뒤에 이제 이 패턴 포메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앞과 뒤에 패턴 포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TGF 같은 것도 있고요. 또 EGF 다 크로스 팩터들이죠. 기억나세요? 배우셨죠? 이런 크로스 팩터들이 작용을 하고 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런 녀석들이 이 동물의 앞과 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랜트에서 에이덱시아를 결정하는 녀석들은 레브, 파블로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절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 이름의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하나 있는데 걔는 바로 이런 녀석들입니다. 야비. 아주 야비한 녀석들. 야비 계열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이 플랜트에서 위아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지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가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이 지금 플랜트하고 애니멀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던질 화두는 뭐냐면 화두와 이자 정리는 뭐냐면 플랜트하고 애니멀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디벨롭먼트를 컨트롤하는 어떤 로직 자체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쓰고 뭐 어떤 데는 호메오박스, 어떤 데는 매즈박스를 쓰고 뭐 다른 유전자분을 써요. 두 유전자분 간에 시퀀스 호모로지도 전혀 없어요. 그 호메오박스하고 매즈박스 비교해보면 전혀 시퀀스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 유전자 군들 또는 어떤 카이네이스 군들 간에 하는 일도 전혀 다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로직 자체는 똑같아요. 애니멀이나 플랜트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웠던 거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패턴 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패턴 포메이션에서는 동물에서 앞과 뒤, 식물에서 위와 아래, 위와 아래에서는 메리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메리스템 쪽으로 가는 것, 그렇지 않은 쪽 이렇게 배웠고요. 앞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항목들에서 배웠는데 이 세대교번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N세대 개체에서 N자의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식물체가 있다. 그러나 동물에서는 그런 것이 없더라. 점라인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킵하기 위해서 몸 안에 갖다 놓고 동물은 그것이 초기에 나타나더라. 식물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포제네시스는 동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디파인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용어가 플라스티시티, 유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디벨롭먼트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반해서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거의 정해져 있는 패스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디벨롭먼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